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과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과학선입니다. 물리에는 중력, 생명에는 유전자, 지구과학에는 지구, 그리고 화학에서의 기본, 오늘 알아볼 것은 원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원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10노잼 원소를 꿀꿀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고정! 원소 소개에 앞서 원자, 원소, 분자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소, 원자, 분자는 모두 다른 내용이지만 서로의 개념이 고만고만해가지고 많이들 헷갈리기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리되지 않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자는 무엇일까요? 원자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자란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 구성한 최소의 단위체를 말합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죠. 일단 원소는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원자는 개수를, 분자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H2O라는 물분자의 화학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소의 개수는 2개, 원자의 개수는 5개, 분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 이유는 이 화학식에는 H원자와 O원자가 있고 수소원자 4개와 산소원자 2개가 결합하여 물분자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개념을 짚어봤고 이제 원자에 대해 봐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대로 가시죠. 과거 사람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썰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인 탈레스의 1원소설이었습니다. 1원소설의 내용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 썰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이었죠. 4원소설은 모든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에서 끝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었죠. 원자론의 내용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원자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질에 대해 지금까지 나왔던 썰, 이론 중 가장 잘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썰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썰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의 내용은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고 이들은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의 조합에 의해 서로 변환된다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은 중세의 연금술에 영향을 미쳤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금을 대량 생산하고 싶었죠. 연금술사들은 원소 변환설을 근거로 값싼 철이나 납과 같은 금속을 비싼 금으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의 차이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1000년이라는 시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을 믿고 개뻘짓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연금술사들이 뻘짓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많은 실험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진 실험기구들과 시약들이 현대화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요. 하지만 아직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찾아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근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보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과 연금술사들의 물질관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일은
보일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근대 화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일의 법칙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보일의 원소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보일의 원소설이란 모든 물질은 더는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가 등장합니다. 라부아지에는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립, 근대 화합물 명명법의 기초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물의 분해 실험을 했습니다. 2H2 플러스 O2, 2H2O. 먼저 물의 화학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라부아지에의 원소설을 발표하는데 라부아지에의 원소설은 더는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하고 33종의 원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 많은 사람은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고 이렇게 연대의 화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지요. 이렇게 원소에 대해서 알아낸 뒤 사람들은 원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주기율이 발전하게 되었지요. 현대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1816년 데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은 규칙적으로 변하는 세 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원소들을 새쌍원소라고 불렀습니다. 새쌍원소란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3개씩 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칼슘, 스트론튬, 바륨의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고 스트론튬의 원재량이 칼슘과 바륨의 원재량의 중간값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 나온 사람이 뉴렌즈입니다. 뉴렌즈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옥타브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뒤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는 그동안 발견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써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멘델레예프가 정말 미친 게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예측해가면서 주기율표를 채워나간 것입니다. 멘델레예프는 화학적 성질을 대략 예측하여 채워나갔는데 와 씨발 미쳤다. 하지만 그때의 기술력의 한계로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즐리입니다. 모즐리는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즐리는 X선 연구로 원자 번호를 결정하여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주기율표에 대해 말하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이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전자껍질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줄인 족은 1족에서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족 같네.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또한 1족, 2족, 13족부터 17족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의 수는 족의 끝자리 수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족 같은 원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원소 원자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야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영상을 기다리거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키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과학에 생명력을 넣어준 노잼과학의 선이었습니다. 영상이 이루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